만약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바로 당신 집 거실, 부엌, 침실, 매일같이 함께 사는 그 공간 안에 당신 스스로가 만든 하나의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다는 것. 그 생각이 뭐냐면요. 나이 들면 이제 이런 거는 끝난 거지 뭐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혹시 속으로라도 이렇게 선을 그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여자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냐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우리 나이에 무슨 잠자리야. 그냥 건강만 챙기면 됐지. 오늘 저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조용히, 깊게 상처내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잘못된 오해인지 아주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요? 남녀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궁금해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는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나이 들면 특히 여성은 마치 성적인 존재가 아니다처럼 취급되기도 하고요. 남성은 나이 들었으면 이제 안 되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스스로 체념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문화가 만든 침묵입니다. 해외 연구들을 보면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도 선교과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럽의 몇몇 조사에서는 70대 이상에서도 부부 성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이 3명에서 4명 중 1명 정도까지 나옵니다. 일본의 고령층 조사에서도 60대 후반, 70대 초반까지 성관계나 성적 스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요. 내대 한국에서도 최근 조사들을 보면 선교기 있다 혹은 스킨십을 원한다고 답하는 60대, 70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문제는 욕구보다 시선입니다. 폐경 이후의 여성을 주변에서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엄마, 할머니일 뿐이지 여자로서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규정해버립니다. 남성은 어떨까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발기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야. 이 나이에 그런 얘기하면 추해 보일까봐. 이런 시선과 자기 검열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화가 끊어집니다. 스킨십이 줄어듭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침묵이 서로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이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하지만 속마음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 어느 날 남편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제 힘도 없고 나도 늙었지 뭐. 하지만 속마음은 나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몸이,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다. 이렇게 쌓인 침묵은 결국 우울, 자존감 하락, 관계의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20분 동안 저는 이 침묵을 조금만 같이 깨보고 싶습니다.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고 남녀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는지 나이 탓만 하지 않고 과학과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언어로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50 넘으면, 60 넘으면 스위치 딱 꺼지듯이 성욕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욕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과 뇌, 돈모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성을 먼저 볼까요? 여성의 성욕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사실은 소량이지만 아주 중요한 테스토스테론, 이 세 가지 호르몬의 미묘한 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저는 종종 조명 밝기에 비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폐경하면 딱 끊기는 거 아닌가요?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질 건조, 성교통, 피로감, 기분 변화가 오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섹스를 하면 아프다. 하면 피곤해진다. 별로 즐겁지가 않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욕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건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욕구로 가는 길이 불편해진 겁니다. 길이 울퉁불퉁하고 어둡고 위험해 보이니 발걸음이 줄어드는 거죠. 남성은 어떨까요? 남성의 성욕은 테스토스테론, 도파민, 옥시토신이 서로 주고받는 뇌호르몬 회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대사 증후군이 생기고 전립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욕구 그 자체보다 실행 능력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스킨십을 하고 싶다. 아직은 나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막상 몸이 반응을 잘 안 해주면 뇌가 이렇게 학습합니다. 시도해봤자 실패할 거야. 창피할 수도 있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욕구가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욕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은 우울, 수면장애,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도파민 시스템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매일 야근, 케어기빙, 집안일, 경제적 걱정, 하루 종일 뇌가 살아남기 모드로 돌아가고 있으면 즐거움과 욕구를 담당하는 도파민 회로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30대, 40대에서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만 5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겹치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배경일 뿐입니다. 핵심은 호르몬, 뇌, 혈관, 그리고 마음의 피로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그럼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희망이 살짝 올라오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을 위해 라고 믿고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성욕과 성기능을 조용히 눌러버리는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한국 중장년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나이도 있고 기름기 줄이고 저지방으로 먹으려고 해. 그래서 고기는 줄이고 밥이랑 빵, 과일 위주로 먹어.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면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여성의 난소부신 호르몬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밤늦게 먹는 라면, 술안주. 하루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먹는 그 한 그릇, 그 한 잔이 복부 비만을 만들고 지방간을 키우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러면 남성은 발기력이 떨어지고 여성은 질 주변 혈류가 줄어들면서 건조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이 좀 찐 정도지, 뭐. 하지만 복부 비만과 지방간은 성욕 저하와 발기력 저하, 질 건조를 동시에 부르는 조용한 공범입니다. 몸속에 만성염증이라는 잔불을 만들어 놓고 이 잔불이 혈관과 호르몬 시스템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또 하나 몸에 좋다며 과하게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진한 커피, 카페인 음료들. 카페인은 적당하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오후 늦게 저녁에 마시는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이 얕아지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줄어들면 밤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여러 성호르몬의 재충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은 우리 몸의 호르몬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 공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오, 몸이 무겁다. 기운이 없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 상태에서 성욕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 조금 가혹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잘못 살았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죄책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 비록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아는 게 변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게 되면 비로소 나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몸을 떠올려 볼까요? 성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해 보겠습니다. 남성부터 볼게요. 남자의 몸을 저는 종종 파이프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음경 안에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혈액이 쑥 들어가서 차오르면 단단해지죠. 이 혈액을 가져오는 길이 바로 혈관이라는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밸브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맥과 주변 조직, 골반저 근육입니다. 전립선은 이 파이프 시스템의 한가운데 있는 밸브 겸 펌프 같은 존재예요. 전객에 들어가는 여러 성분을 만들어내고 사정할 때 근육이 수축하면서 쏴 하고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능은 혈액이 잘 들어오고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밸브가 잘 잠기고 펌프가 리듬을 잘 타야 가능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파이프와 밸브, 오래 펌프를 잘 관리해주면 70대, 80대까지도 충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여러 비뇨의학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성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여성의 성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싶어요. 난소, 자궁, 질, 외음부, 여기에 더해 뇌와 감정, 관계, 기억까지 여러 악기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난소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폐경을 전후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질 점막, 혈관, 신경, 골반저 근육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해주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폐경 이후에도 성욕과 성적 쾌감을 느끼는 여성 비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다만 건조함과 통증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제가 만났던 어떤 여성분이 계세요. 60대 중반, 폐경 후 10년이 지났고 남편과의 성생활은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아프니까요. 말하기도 부끄럽고요. 하셨어요. 산부인과에서 질 점막을 위한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을 시작하고 물 기반 윤활제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골반저 근육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몸이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냥 사람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끝났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통증과 두려움입니다. 그걸 줄여주면 몸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살아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그래,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하지?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먼저 무엇을 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브레이크를 떼는 작업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욕을 죽이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저는 이걸 디톡스 1단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째, 만성 수면 부족입니다. 자정 넘어서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알람에 쫓겨 억지로 일어나는 생활. 이 패턴이 계속되면 밤사이 돌아가야 할 호르몬 공장이 망가집니다. 가능하다면 최소 이 주만이라도 이렇게 실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정 이전에 눕기, 7시간 정도 알람 없이 자보기. 물론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보겠다 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몸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둘째, 알코올, 흡연,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특히 남성분들, 술을 마셔야 분위기가 오른다고 믿는 분들 많으시죠. 술은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부끄러움을 줄여주니까 마치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술은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고 발기력을 약하게 만드는 달콤한 독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파이프를 막히게 하는 주범이고요. 카페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오후 늦게 이후의 카페인은 수면을 깨뜨리면서 성호르몬 재충전을 방해합니다. 셋째, 심리적인 브레이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부부 갈등, 예리 성에 대한 수치심, 이 모든 것이 뇌의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게 만듭니다. 특히 여성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나는 이제 엄마인데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이 자기 검열이 성욕 회로를 딱 차단해 버립니다. 뇌에서 이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죠. 여기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관계를 의무나 검사처럼 느끼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오늘은 했어, 안 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런 식으로 성을 바라보면 몸은 점점 더 긴장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욕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정 기간 삽입을 목표로 하지 않는 스킨십으로 완전히 전환해보세요. 손잡기, 안기기, 서로의 몸을 만져주기, 포옹하고 같이 눕기, 여기까지를 성공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이 시간은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과 애정을 느끼는 시간이구나. 이게 성욕 회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씩 뗐다면 다음은 몸과 마음을 다시 켜는 회복 프로토콜, 복원 2단계입니다. 첫째, 기본 체력을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성욕과 성기능은 럭셔리가 아닙니다. 기본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숨이 약간 차고 땀이 살짝 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얘의 혈관이 새 파이프처럼 조금씩 유연해지고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갑니다. 둘째, 영양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들은 성호르몬과 신경 안정에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영양제를 드시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인 식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콩, 두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주 식단에 넣어보세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 중요합니다. 셋째, 여성분들께는 질 점막과 골반저 근육을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케겔 운동, 즉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짧게 해보세요. 그리고 건조감이 있다면 윤활제나 질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산부인과에서 국소 호르몬 요법에 대해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따뜻한 좌욕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밤에 자주 깨서 소변을 본다면 비뇨의학과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전립선과 혈관, 호르몬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넷째, 심리와 관계입니다. 성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요즘 나는 이런 점이 두렵다. 나는 아직도 당신을 이렇게 느끼고 싶다. 성생활의 목표를 젊었을 때처럼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 보는 겁니다. 삽입 중심에서 벗어나 스킨십, 포옹, 마사지, 함께 누워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성생활의 일부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나이에 맞는 성생활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배워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연구와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의학적 제한이 없다면 70대, 80대까지도 성욕과 성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빈도와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도 성욕을 느끼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통증과 건조감,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 참아야지라는 문화적 압력이 그 욕구를 덮어버릴 뿐입니다.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혈관,
전립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능, 연령이 크게 달라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수면,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는 분들은 훨씬 오래까지 성기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통 수면, 운동, 식습관을 정리하면 몇 주 안에 에너지와 기분이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눈 뜰 때 느낌이 조금 가벼워지고 하루 중 기분이 덜 가라앉고 뭔가 해볼까 하는 작은 의욕이 생깁니다. 그 다음 몇 달에 걸쳐서 성욕과 성기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파트너의 손을 잡고 싶어지고 어느 날 문득 스킨십이 예전보다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내 몸이 아직도 반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욕은 단지 젊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아니라 내 몸 상태, 파트너와의 애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따라 성생활의 길이는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 배워온 문화, 시선, 수치심이 진짜 브레이크입니다. 둘째, 성욕 저하는 부끄러운 노화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신호입니다.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 관계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가 어디서부터 도와줘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셋째, 작은 생활 습관 변화 하나하나가 다시 나 자신과 파트너를 향한 애정을 깨우는 작은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 전에 한 번만 더 일찍 누워보는 것, 오늘 한 끼만이라도 조금 더 천천히 균형 있게 먹어보는 것, 오늘 파트너에게 당신 손 좀 잡고 싶다 라고 말해보는 것, 이 모든 게 이미 변화입니다. 결국 몇 살까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몸, 애정,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몇 살까지 나답게 사랑하며 살고 싶은가?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스스로를 지우는 선택도, 나는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시 써내려가는 선택도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보와 이해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